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나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늙어가기 위한 7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잠 잘 자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잠잘 시간이 충분할 텐데 왜 지금 자면서 시간을 낭비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수면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간과합니다. 숙면을 취하면 다음 날 기분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반면에 수면 부족은 그날 하루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사용하고 나면 충전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활동을 유지하고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밤에는 긴장을 풀고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먹으면 저혈당증이 생겨 교감신경이 흥분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면에 너무 늦게 먹거나 야식을 먹으면 체중이 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취침 직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못 자더라도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쉬지 않는 것보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 잠을 잘 자기 위해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할 수 있지만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고 시작되는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워서 똑바로 잠을 자면 중력으로 인해 혀가 목구멍으로 다시 떨어져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 및 뇌졸중과 같은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건강 전략의 일부로 수면 자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옆으로 눕거나 반쯤 똑바로 선 자세로 잠을 자도록 해보세요. 이러한 자세는 기도를 열어두는 데 도움이 되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식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채식주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육식을 자제해서는 안 됩니다. 육식이 부족한 식단은 몸을 약화시켜 잠재적으로 치아 변색, 뼈 약화, 심지어 심혈관 질환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망간과 같은 특정 영양소의 결핍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망간은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섭취되는 식품인 탄수화물과 생선에 풍부한 영양소입니다. 망간 결핍은 앞서 언급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식만 고집하는 것보다 고기와 탄수화물이 모두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돕기 위해 복부 혈관이 확장되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이것은 식사 후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과 혈압 조절이 강하지 않고 혈관이 좁아질 수 있는 노인의 경우 식사 후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졸릴 때 가만히 있거나 과도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걷거나 일상을 이어가는 등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꾸준한 혈류를 유지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식사 후 바로 낮잠을 자는 것은 혈압 강화 및 산소 수치 감소와 함께 대뇌 혈류 감소로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후 바로 눕는 것은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며 잠재적으로 염증 및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를 내지 않기.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빈번하거나 격렬해지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영향 중 하나는 활성산소의 생성입니다. 활성산소는 신체의 세포 및 단백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산소를 포함하는 화학적 반응성 분자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함으로써 반응합니다. 이 호르몬은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 과정과 심장질환, 암 및 신경퇴행성 장애와 같은 질병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주 화를 내거나 격렬하게 화를 내지 않으면 활성산소의 생성과 신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몸 따뜻하게 하기.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최적의 신체 기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 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날씨에 적절하게 옷을 입고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고 체온을 생성하기 위해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모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뜨거운 물병이나 따뜻한 담요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육체적 따뜻함과 더불어 정서적 따뜻함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명랑한 기질을 갖는 것은 따뜻함과 행복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몸을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근육량을 유지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의 약 1%를 자연적으로 잃습니다. 70세가 되면 20대에 가졌던 근육량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근감소증은 보통 50대 후반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도 적절한 관리와 운동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60에서 65세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를 식단의 약 25% 정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기기, 들어올리기 등의 저항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물건 들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항 운동인 밴드공 아령 운동이나 요가, 플랭크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다음날 관절이 아니라 근육이 욱신거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어떤 운동이든지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유산소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만큼 근육량을 증가시키지는 못하지만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며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며 장수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다양한 야채를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운동을 번갈아가며 하면 몸에 각기 다른 유형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며 행복한 노후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자기관리, 균형, 삶의 깊은 감사가 특징인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헤쳐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